자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요. 60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0번이요. 60번 그 대립권수 표시라고 나와 있죠? 자, 거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제, 표현대를 보려면 125조를 먼저 봐야 되는 것이 아니고 126조를 먼저 봐요. 126조는 뭐냐면, 일단 이렇게요. 갑이 있고 이렇게 병이 있죠? 갑이 을한테 이렇게 1억 원을 빌려오라고 대립권을 주죠. 그러면 이제 을이 이제 병하고 만나가지고 은행 가가지고 1억을 빌린다. 그럼 이것을 뭐냐면 이것은 대리권의 범위 내잖아요. 그래서 범위 내죠. 이걸 그러니까 이것을 유권 대리다 이렇게 얘기하죠. 유권 대리니까 당연히 1억 원은 누가 책임을 져요? 본인 갑이 책임을 지죠.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요 3억을 빌렸다.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3억은요 실제로 대리권은 1억이죠. 1억은 누가 책임지죠? 당연히 본인 갑이 책임지죠. 그런데 지금 2억 원이 지금 오버가 됐죠. 2억 원은 대리권을 줬어 안 줬어? 안 줬죠. 유권이다 무권이다? 이것을 무권 대리죠. 그럼 무권 대리니까 이것은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이런 무효니까요. 여기서 무효. 여기서 누가 책임지죠? 이것은 대리인이 책임을 지죠. 그런데 만약에 무권 대리를 뭘 한다? 추인하죠. 누가 책임을 진다? 본인이 책임을 지죠. 여기에서 이제 이 무권 대리가요. 표현 대리가 되기 위해서는 무슨 말이 있어야 되냐? 정당한 이유라고 하는 말이 있어야 돼. 정당한 이유. 이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무슨 대리가 성립하냐? 표현 대리가 성립해. 표현 대리는 누가 책임을 져요? 본인이 책임을 지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유권 대리 있죠. 만약에 유권 대리라고 해봐. 유권 대리는 누가 책임을 져요? 본인이 책임을 지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착각을 하냐면 유권 대리는 본인이 책임을 지죠. 추인하게 되면 본인이 책임을 지죠. 표현 대리가 성립해도 본인이 책임을 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무권 대리를 추인하면은 유권 대리가 된다 이렇게 착각을 한다 이 말이죠. 무권 대리를 추인해도 유권 대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다음에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책임을 지잖아요.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을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유권 대리가 된다 이렇게 착각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 유권 대리는 대리권이 있는 것이고 무권 대리하고 표현 대리는 대리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권 대리라고 하는 주장 속에 표현 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것을 있냐면 본인이 책임을 지죠. 여기 본인이 책임지죠. 본인이 책임지죠. 이것은 뭐냐면 법률 효과. 법률 효과가 동일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시험에 나오는 거 정확하냐면 무권 대리를 추인하면 유권 대리와 동일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알겠죠? 그 다음에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유권 대리와 같은 법률 효과가 본인에게 발생한다. 그것은 맞는 말이란 말이죠. 그런데 표현 대리가 성립된다고 해서 본인이 책임을 진다고 해서 표현 대리가 유권 대리가 된다거나 무권 대리가 유권 대리가 된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거든요. 그럼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먼저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기본 대리권은 본인 갑이 책임을 지죠. 그 다음에 2억 원은 무권 대리죠. 무권 대리가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표현 대리가 성립하죠. 그러면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또 본인이 책임을 지죠. 결국 표현 대리가 성립했다고 하는 것은 기본 대리권 1억 원 당연히 본인이 책임을 지니까 우리가 표현 대리라는 것은 무권 대리죠. 그 무권 대리인 2억 원도 본인이 책임을 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은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 여기 3억 중에서 1억 원은 유권 대리로, 그 다음에 2억 원은 표현 대리로. 그래서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과실 3개의 법률을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보는 것이고 126조의 선조를 보면 가장 중요한 게 기본 대리권이에요. 그래서 126조는 기본 대리권이 있으면 무조건 그것은 표현 대리가 돼요. 만약에 기본 대리권이 없다? 그럼 무조건 그것은 표현 대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표현 대리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126조만 시험이 나오거든요. 그럼 126조 나왔을 때는 기본 대리권이 있냐 없냐를 찾는 게임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아주 간단하죠? 여기서 보면 인감만 주죠. 인감 도장만 준다? 그럼 대리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 대리가 성립되지 않아요. 인감 증명서만 준다? 인감 증명서만 서면 그러면 이건 대리권이 없는 거예요. 표현 대리가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이게 하나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대리권이 있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죠? 그것은 위임이라든가 또는 위임장 이것으로 할 수 있죠. 위임이다, 위임장이다. 그럼 위임 또는 위임장을 줬다. 또는 여기서 뭐라냐 대리권을 수여를 했다. 일체의 권한을 부여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 무조건 뒤에는 무조건 표현 대리가 성립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인감만 주면은, 인감 도장만 주면 대리권이 아니죠. 그런데 인감 도장을 주면서, 예를 들어서 뭐, 회사에 업무를 처리하라. 업무를 처리하라 하면서, 또는요, 동업계약을 체결하라 하면서, 또는요, 영업허가를 받아달라 하면서, 이렇게 뭔가 있으면서 인감도장을 주면은 대리권이에요. 그냥 인감도장만 줬다? 대리권이 아니에요. 뭔가를 주면서 인감을 줬다? 대리권이에요. 그럼 무조건 표현대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거 따질 필요가 없어. 알겠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가장 이제 시험에 잘 나온 게 뭐예요? 여기서, 등기 사무죠, 등기. 등기를 맡겠다. 등기는 공법이죠. 왜냐하면 국가기관하고 관계니까 공법이죠. 등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대물 변제를 했다 이 말이죠. 변제는 뭐죠? 그것은 돈을 갚는 거니까 이것은 사법이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 기본 대리권은 공법상 행위인데 표현 대리는 사법상 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뭐다? 기본 대리권은 공법이고 표현 대리는 사법이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동종 뭐 할 필요가 없다. 동종 유사할 필요가 있다 없다.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동종의 반대가 뭐예요? 이종이죠. 유사의 반대가 뭐죠? 별개죠. 이종 별개라도 무방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126조에서는 거의 이거 하나 알고 있으면 거의 뭐 정답을 다 맞추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정답이 뭐냐면 기본 대리권이 등기 사무소 공법상행위일 때는 월권행위는 성립할 수 없다. 표현 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다. 이종 별개라도 무방하다. 이렇게. 그래서 항상 이게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 125조에서는 뭐예요? 125조. 125조는 말을 보면 대리권 수여죠. 대리권 수여 표시의 표현들이죠. 그러니까 이거 대리권 수여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우리는 수권행위를 얘기하죠. 수권행위는 누가 하는 것이다? 본인의 일방적 의사표시죠. 본인의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그것은 단독행위를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수권행위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어제 얘기했죠. 세 가지를 좀 본다. 첫 번째 뭐다? 불요식행위이다. 그 다음에 수권행위는 뭐다? 비출연행위이다. 그 다음에 수권행위는 의사표시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와요. 세 가지로. 그러면 대리권 수여를 표시죠. 표시라고 하는 것은 뭐다? 알린다는 거죠. 알린다는 말은 뭐다? 통지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관념의 통지다. 이렇게 얘기하죠. 관념의 통지. 그래서 이것은 대리권 수여하고 대리권 수여 표시는 전혀 달라요. 대리권 수여 그러면 그것은 수권행위로서 의사 표시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대리권 수여 표시죠. 표시까지 오면 그것은 관념의 통일로서 그것은 준법률행위가 되는 것이요. 말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125조 표현대리에서 중요한 것은 무슨 대리만 된다? 수권행위니까 무슨 대리? 임의 대리만 되는 것이고 법정 대리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125조 때문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126조하고 129조도 임의 대리만 되냐 법정 대리만 되냐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125조는 임의 대리를 가지고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 것이고 법정 대리에 의해서는 표현 대리가 절대로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126조하고 129조는 임의 대리, 법정 대리 다 되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126조에서는 뭐가 나오냐? 일상가사 대리권이 나오죠. 일상가사 대리권. 이 일상가사 대리권이 바로 법정 대리권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다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물론 이제 125조에서 대리권을 수여했다는 표시가 무슨 말이냐는 것은 좀 이따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보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129조를 보면 129조는 대리권 소멸 후잖아요. 대리권 소멸 후죠. 그럼 대리권 소멸이니까 일단 대리권이 소멸하죠. 소멸이란 말의 뜻이 뭐죠? 그럼 뭔가 있었어야지 소멸할 거 아니에요? 야, 누가 죽었대. 그래요? 야, 갑이 죽었대. 그럼 갑 언제 태어났는데 아직 안 태어났을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소멸했다고 하는 것은 그 전에 뭔가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129조에서 중요한 것은 과거에 어떠한 대리권도 없었던 경우, 그런 경우는 표현 대리라고 하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129조를. 그러니까 129조는 과거에 대리권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럼 129조에서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면 첫 번째,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한 후 어쩌고 저쩌고 129조 표현 대리. 대리인이 대리권이 소멸한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어쩌고 저쩌고. 딱 두 가지밖에 없어.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한 후 어쩌고 저쩌고.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한 후 그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해서 어쩌고 저쩌고. 알겠죠? 그러면 다 뭐다? 129조다. 그런데 이제 129조는 또 방금 얘기한 거,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129조는 뭐냐면 갑이 이렇게 배웠으면 을이죠. 갑일한테 과거에 1억 원을 좀 빌려오라고 담보 잡고 은행 가서 좀 빌려다 달라고 갑일한테 대리권을 줬어요. 대리권을. 그랬더니 을이요. 은행 가서 1억을 빌려다가 갑한테 갖다 줬어. 그럼 어떻게 되죠? 대리권이 이제 없어지죠. 소멸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을이요. 나중에요. 한참 있다가 1년 뒤에 은행 또 찾아가가지고 갑이 또 돈 1억 빌려오라 가던데요. 이렇게 얘기해. 그것을 뭐라냐?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돈을 빌린 것이 과거에도 1억이었죠. 그런데 이번에도 또 1억이다. 그러면 과거에 대리권이 소멸하기 전에 1억하고 소멸하고 난 후에 1억이 동일하죠. 이랬을 때 우리가 129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하냐? 아, 이번에는 3억을 빌려오라 하던데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3억을 빌려오라겠다 그러면 과거에 얼마였죠? 과거에 1억이었죠. 1억은 129조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얼마를 더 빌렸죠? 2억을 더 빌렸죠? 이 2억에 대해서는 기본 옛날에 대리권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무권대리란 말이죠. 무권대리인데 무권대리가 표현대리가 되기 위해서는 딱 한마디만 있으면 된다고 그랬죠. 무슨 말 있으면 돼? 정당한 이유. 그래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몇 조가 된다? 126조가 돼.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129조의 표현대리가 몇 조가 될 수 있다? 126조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두 마디가 중요해요. 그래서 129조도 126조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의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보시면 알겠죠? 그래서 이 정도가 여러분 이제 알면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보면 뭐를 이제 해야 되냐면 이런 것이에요. 이제 125조하고 126조하고 129조잖아요. 그럼 125조는 뭐냐면 일단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125조는 아무런 대리권이 없어야 돼요. 대리권을 수여했다는 표시만 한 거지 대리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알겠죠? 126조는요. 일단 지금 현재 126조는 뭐예요? 권한을 넘는 이죠. 권한을 넘으니까 지금 현재 권한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죠. 이것을 넘는 것이. 그래서 126조는 반드시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돼. 알겠죠? 그 다음 129조는 뭐예요? 129조는 과거에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과거에 있고 지금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지금은 없어야 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126조는 어떤 대리권도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요, 최근에 이제 나온 문제가 뭐냐면 125조에서 기본적인 법률 관계가 존재해야 된다. 그러면 절대로 안 돼. 125조에서는 기본적인 법률 관계가 있다. 그럼 몇 조가 된다? 126조가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125조는 아무것도 있으면 안 돼. 126조는 기본적인 법률 관계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 다음에 129조는 과거에 있고 과거. 지금 현재는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과거에 있고 현재는 없어야 돼. 129조. 그러니까요, 129조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과거에 어떠한 대리권도 없었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알겠죠? 그 다음에 125조에서는 무슨 대리만 된다? 임의대리. 그럼 복대리는 언제나 무슨 대리라고? 복대리는 언제나 임의대리죠. 그래서 복대리도 돼. 이해됐죠, 지금? 그런데 여기는요, 여기는 임의대리, 무슨 대리가 다 된다? 법정대리가 다 돼. 아주 중요하죠? 임의대리, 무슨 대리가 된다? 법정대리도 돼. 알겠죠? 이게 중요해. 법정대리도 된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125조에서 상대방은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 돼야 돼. 선의 플러스 무과실. 표현대리가 되려면 126조에서 상대방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 정당한 이유. 그 다음에 129조에서는 상대방은 뭐가 돼야 돼?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 돼야 돼.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법적으로 뭐라 되냐면 125조하고 129조는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 돼야 된다. 이렇게요. 그런데 126조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요. 그런데 이 정당한 이유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선의 무과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입증했냐? 누가 증명하냐? 여러분 봐봐. 무권대리는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무권대리는 원칙적으로 무효니까 본인은 책임을 져야 돼, 안 져야 돼? 안 져야 되죠. 그런데 표현대리는 무슨 대리의 일종이다? 무권대리의 일종이죠. 무권대리의 일종이니까 표현대리도 원칙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아야 돼. 그런데 희한하게 표현대리는 누가 책임을 진다?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똑같은 무권대리인데 표현대리의 경우는 본인이 책임을 지죠. 그러니까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본인한테 유리하다, 불리하다? 불리하죠. 그래서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 아니고 상대방은 악이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누가 증명을 해야 돼? 본인이 입증을 해야 돼. 그래야지 책임을 안 지니까. 알겠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129조도 상대방은 선의가 아니고 악이라는 것을 누가 입증해야 돼? 본인이 입증해야 돼. 너무나 이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판례가 뭐라고 얘기했냐? 판례가 126조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냐 없냐 하는 것은 그것은 누가 입증한다? 상대방 스스로가. 126조에서는 상대방 스스로가 증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이거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정당한 이유라고 하는 것은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대리 행위시. 대리 행위시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판단한다? 객관적으로 판단을 한다. 언제를 기준으로? 대리 행위시. 어떻게? 객관적 이렇게. 자, 문제요. 60번 한번 보세요. 자, 125조죠. 1번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본인과 표현대리인 사이에 유효한 줄거봐 기본적 법률관계. 기본적 법률관계. OX. 봐봐. 125조는 어떠한 것도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기본적 법률관계가 그러면 126조가 돼야 돼. 그래서 그 말이 틀렸다고. 알겠죠? 자, 1번 정답이에요. 2번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하더라도 상대방이 반드시 표현대리의 성립을 주장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요,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의 일종이기 때문에요. 표현대리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표현대리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주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3번하고 4번을 같이 묶어야 돼. 3번하고 4번. 125조에서는 3번하고 4번 판례가 원래 한 개인데 두 개로 나누어져 있어. 3번 보세요.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 또는 묵인한 경우에도 대리권 수의 표시가 있는 것으로 말한다.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 명칭. 봐봐요. 이런 봐봐. 우리 학원 이제 사이트가요. 합격닷컴인데 아마 이것이요. 지금요 한 9월 말 정도요. 다시 또 새롭게 좀 개편하려고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근데 만약에 합격닷컴 이제 누군가가요. 내가 새롭게 개편한다고 해가지고 다른 도메인을 다른 걸 썼단 말이죠. 알겠죠? 뭐 패스닷컴으로 썼다고 해봐. 똑같은 말인데 비슷한데요. 그래서 만약에 합격닷컴 안 쓰고 패스닷컴을 한 걸 썼더니 자기가 이 합격닷컴 좀 이용하면 안 되냐고. 그래서 그러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라고 했는데 뒤에 맨 밑에 보면 항상 정보 책임자니까 대표가 나오거든요. 여기 밑에 보면요. 여기 대표가 맨 처음에 내가 이제 바뀐 이렇게 돼 있었는데 뭐 그렇지 않고 여기서요. 김개똥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게 쳐다본 사람 어디가 있냐고. 그렇잖아요. 이거 뭐 대표자가 누군가고 쳐다보고 동영상 듣나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합격닷컴에 했으니까 원조학원에서 했으니까 당연히 원조학원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가입을 했더니 이 사람이요. 회원들한테 돈 받아갖고 먹튀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요. 나한테 오겠어 안 오겠어? 오죠. 나는 이 사람한테 대리권을 줬어 안 줬어? 안 줬죠. 나는 대리권을 소유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마치 내가 운영하는 것.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한테 운영권을 맡긴 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 없어? 있잖아요. 대리권을 소유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제3자가 봤을 때는 대리권을 소유한 듯한 그런 표지가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대리권 수여 표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라고 나왔죠?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 묵인한다. 수요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갑은 을이 운영하는 호텔 시설을 이용할 회원 모집을 체결하면서 을의 판매점, 총대리점, 연락사무소 등의 명칭을 사용했다. 그런데 을이 그것을 묵인했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 이러면 어떡한다? 125조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그래서 125조는 3번하고 4번 판례가 가장 중요해. 5번요. 타인 간의 거래에서 단지 세무역상의 필요로 줄고요. 자기의 납세 번호증을 이용. 이게 이제 작년에요. 세무사 시험에 나온 거예요. 자기의 납세 번호증만 이용하게 하는 거죠. 이런 경우는 판례가 대리권 수요라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여러분요. 총 해가지고 125조에서 나올 수 있는 지문은 이거밖에 없어요. 알겠죠? 자, 61번을 보세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라고 했죠? 1번. 그럼 61번 저 지금부터 봐봐. 61번하고 60은 뭐죠? 권한을 넘는 이데 권한을 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를 찾는 것이다? 뭐를? 기본 대리권을 찾는 것이다. 알겠죠? 자, 1번. 기본적인 대리권이 없는 자, 줄고. 기본적인 대리권이 없는 자, 이 인간은 125조는 성립할 수 있어도 126조나 129조는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대리 권한의 6월이 뭐냐? 7월 단죠. 지금 7월 8월인데, 여기 6월이죠? 6월이라는 것이 뭐예요? 뛰어넘었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뭐냐? 권한을 넘는 이 말. 권한을 넘는 이 말이죠. 그것을
6월이라고 얘기해. 거기다가 잘못됐다 해서 8월 하면 골치 아파 하겠죠. 그 다음에 소멸 후의 표현들이죠. 성립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왜요? 대리권 소멸은 옛날에 대리권이 있었어야 돼 없었어야 돼 있었어야죠. 2번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에게 뭐가 있어야 돼? 기본 대리권. 알겠죠? 그 기본 대리권을 뭐로 포함해? 복대리권도 포함해. 복대리권이 무슨 대리다? 임의 대리. 알겠죠? 또 무슨 대리가 있다? 법정 대리 다 된다. 3번은요. 대리인이 사자, 줄고 사자, 호랑이 친구 사자 내지 임의로 선임한 복대리인을 통하여 권한 외 줄고 봐. 권한 외. 권한 그러면 뭐냐? 권한은 기본이에요. 외 그러면 넘는이에요. 알겠죠? 권한 외 그랬죠? 권한이란 말은 기본 대리권이란 말이고 외 그럼 외 그러면 기본을 넘은 말이에요. 넘은. 그래서 넘은 법률행위란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 4번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이 대리인의 권한 밖 줄고 봐. 권한 밖. 권한은 기본이에요. 밖 그러면 외란 말이랑 똑같죠? 그러니까 넘은 이 말이에요. 넘은. 권한을 넘은 이 말이죠. 법률행위라죠. 상대방의 그 행위자를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으로 믿었고 선이요. 선이. 그렇게 믿는데 정당한 이유 선이 무과실 이 말이죠. 그러면 정당한 이유를 뭐라 한다고 그랬죠? 선이 무과실 이 말이죠.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본인의 효력이 발생한다 줄거 봐. 본인의 효력이 발생 그러면 무슨 대리다? 표현 대리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에게 법률 효과가 있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5번은요. 표현 대리 행위와 기본 대리권은 줄고 동종유사할 것일 필요가 있고 틀렸죠? 동종유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기본 대리권이 등기 신청 행위 줄고 그것을 등기 신청 행위를 공법상 행위라고 그래. 공법상 행위. 그 다음에 표현 대리인이 대물 변제 거기를 줄고 그것을 사법상 행위 이렇게요. 이렇게 전혀 별개 행위 줄 것이고 전혀 별개 행위도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아까 말했죠? 동종 유사할 필요 없다. 이종 별개라도 무방하다. 그래서 별개라도 무방하다 이 말이죠. 같을 필요가 없다. 5번 정답이죠. 62번. 여러분 봐봐. 우리가 이런 표현들이죠. 표현들은 반드시 뭐는 해야 된다고 했죠? 어제요? 현명을 반드시 해야 된다. 현명을 해야 된다. 현명을 하지 않으면 표현 대리는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단 말이죠. 그러면 1번의 첫 번째 속임수를 써서 줄고 대리행위의 표시 그렇겠죠? 거기서 여러분요 우리가 현명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현명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 여기요 대리행위의 표시죠? 대리행위의 표시. 그럼 이걸 또 뭐라고 한다? 대리관계의 표시. 대리관계 표시.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 다 똑같은 말이겠죠? 이 세 가지가 다 현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대리행위의 표시보다 현명하지 않고 더 이상 볼 필요 없죠? 현명하지 않으면 표현 대리는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성립할 수가 없다. 맨 끝에 봐. 맨 끝에. 표현 성립할 수가 없다. 가운데 쓸데없는 소리예요. 현명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어. 알겠죠? 그것은 뭐다?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비법인 사단인 교회의 대표자가 사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줄고 사원총회 결의. 그 다음에 총유물인 교회 재산을 처분. 그 다음에 처분. 총회 결의 없이 처분하죠. 처분. 거기다가 무효. 여러분 어제 우리 봤었죠? 무효가 되면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되죠. 그래서 표현대리가 성립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표현대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맨 끝에 없다. 이렇게. 3번 126조에서 정당한 이유 박스에 정당한 이유 여기 보면 여러분 정당한 이유는 뭐죠? 언제를 대리행위 시 어떻게 객관적 딱 두 마디. 그래서 정당한 이유는 뭐냐? 보면 첫 번째 끝 가운데 보면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행하여질 때 거기를 줄 것이면 그것을 대리행위 시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모든 사정을 어떻게 관찰? 객관적으로 관찰. 딱 거기만 줄고.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에 줄고 위임을 받은 자, 위임.
이러면요, 다른 거 필요 없어. 위임이란 말이 나왔죠. 여기 봐봐, 여기. 126조에서 중요항선 뭐야? 하필 왜 거기 줬어? 126조에서 중요항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기본 대리권. 기본이란 것은 대리권이 있냐 없냐를 찾는 거라고 그랬죠? 그럼 우리가 위임을 줬다. 위임이라 위임장이다. 대리권을 수여했다. 권한을 수여했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럼 무조건 기본 대리권. 기본 대리권 있으면 뒤를 봐, 안 봐. 보지 않고 무조건 뭐? 표현 대리가 돼.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소유권 등기를 해달라고 위임을 받은 자 기본 대리권. 그런데 그 사람이 뭐를 했어? 그래서 제3자에게 뭐를 했어? 매도. 제3자에게 매도. 등기 서류 제3자에게 매도였죠? 매도. 그러면 무조건 무슨 대리다? 표현 대리다. 표현 대리. 알겠죠? 그래서 매도한 경우 제3자가 우리가 이런 봐봐. 제3자 동그라미 해봐. 표현 대리에서 제3자는 무조건 뭐를 뜻한다? 상대방을 뜻한다. 상대방. 그래서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줄과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줄거 봐. 정당한 이유가 있다. 이 말은 이퀄 표현 대리가 성립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러면 위임이다. 그러면 기본 대리권이 있다 이 말이죠. 기본 대리권이 있으니까 무조건 뭐가 성립한다?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 알겠죠? 자, 5번.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에서는 기본 대리권의 내용이 되는 행위와 표현 대리 행위가 반드시 같은 종류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기본 대리권의 내용 줄고 표현 대리 행위 줄고 기본 대리권의 내용은 뭐다? 등기. 그 다음에 표현 대리 행위는 뭐다? 대물변제 이 말이죠. 알겠죠? 같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정답은 1번. 여기서 3번.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 줄고 일상가사 대리권을 뭐냐냐? 법정 대리권이라고 그래. 이 법정 대리권도 맨 끝에 기본 대리권이 될 수가 있다. 왜요? 125조에서는 반드시 무슨 대리가 돼야 돼? 임의 대리. 126조와 129조는 임의 대리, 법정 대리가 다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일상가사 대리권이 바로 뭐다? 법정 대리권의 일종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126조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2번 복인권이 없는 대리인. 이런 복인권이 없는 대리인은 누구예요? 복인권이 없는 대리가 무슨 대리예요? 임의 대리죠. 임의 대리. 그래서 법정 대리는 언제든지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죠. 그런데 임의 대리는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되죠. 그럼 여기서 보면 복인권 없는 대리인 그랬죠. 복인권이 없는 대리인 임의 대리인에 의하여 무작정 선임된 복대리인 여기까지요. 그러면 이 복대리는 무슨 대리다? 무권 대리죠. 이런 무권 대리 속에 무슨 대리가 들어있다? 표현 대리가 들어있죠. 여기 봐봐. 그러면 우리가 표현 대리는 0.5초 만에 알 수 있어요. 대리권이 없다. 대리권이 없다. 뭐예요? 대리권이 없다. 무슨 대리? 무권 대리죠. 그럼 무권 대리 원칙적으로 누가 책임지죠? 무권 대리 책임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가 무슨 말이 나오냐?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란 말이 나와. 갑자기.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다른 말로 상대방이 선의 플러스 무과시다 이런 말이 나와. 알겠죠? 이런 말이 나오면 갑자기 무슨 대리가 돼? 표현 대리가 돼. 무슨 말이죠? 표현 대리 누가 책임져? 본인이 책임져. 무권 대리는 원칙적으로 누가 책임져? 대리인이 책임을 진다고. 그래서 그럼요, 무권 대리하고 표현 대리는 우리가 설명을 할 때 무권 대리와 표현 대리의 차이를 설명할 때는 엄청나게 길죠. 그런데 시험에서 두 줄, 딱 두 줄 안에서 이것이 표현 대리다, 무권 대리다 이것을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표현하는 데는 0.5초예요. 첫 번째, 무권 대리권이 없다. 무권 대리. 그럼 무권 대리 속에 무슨 대리가 들어있어? 표현 대리가 들어있으니까 대리권이 없다 해서 무조건 무권 대리 가면 큰일 나. 왜냐면 무권 대리 속에 표현 대리가 들어있으니까 표현 대리란 말이 있나를 또 찾아봐야지. 그러면 항상 표현 대리란 말이 나와. 뭐라고 나오냐? 상대방이 믿을 만한 뭐 정당한 이유, 상대방이 뭐 선의 무과실 이 말이 꼭 나와. 그럼 무조건 무슨 대리? 표현 대리. 그럼 여기 봐. 대리권이 없다. 대리권이 없다. 언제나 무권 대리 책임을 진다. OX. X죠. 대리권이 없어 무권 대리죠. 무권 대리 속에 또 무슨 대리가 있어?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죠. 그래서 항상 뭐라 나와? 시험이 이게 맞아.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소유하지 않았는데 을이 어쩌고저쩌고 저쩌고 했다.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OX. O. 왜요? 언제 성립하죠? 상대방이 믿을 만한 뭐가 있으면 정당한 이유. 그러니까 항상 대리권이 없다. 무권 대리. 그러면 정당한 이유가 있다. 표현 대리.
대리권이 없다 무권대리,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다 표현대리. 알겠죠? 그래서 항상 대리권이 없다고 해서 거기서 멈추면 절대로 안 돼.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나 없나 봐. 그래서 우리나라 시험을 보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소유하지 않았는데 을이 어쩌고 나오다가 문제 뭐라냐? 표현대리는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다음 문제 맞는 것은 1만이 나와. 그럼 오직 무슨 대리로만 해결하라? 무권 대리로만 해결하라 이 말이죠. 그런 게 우리 시험에 몇 번 나왔단 말이죠. 표현대리는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대리권이 없는데. 그럼 오직 무슨 대리로만 판단하라? 무권 대리로만 판단하라 이 말이죠. 만약에 그런 말이 없죠. 그런 말이 없으면 일단 대리권이 없으면 무슨 대리에 속한다? 무권 대리. 그런데 지문에서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이런 말이 나오겠죠. 그러면 갑자기 또 무슨 대리? 표현 대리.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차이가 아주 간단하니까 대리권이 없다 무권 대리,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표현 대리,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다 표현 대리. 알겠죠? 자, 이번엔요. 복인권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 그러면 뭐죠? 무권 대리죠? 이 사람이 한 경우에는 표현 대리가 인정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데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이렇게 복대리인 대리인이 한 경우도 표현 대리가 인정될 수 있죠. 방금 얘기했잖아요. 상대방이 믿을 만한 무슨 말이 있으면 정당한 이유라는 말이 있으면 표현 대리가 될 수도 있죠. 둘 다 무권 대리니까. 그래서 2번이 틀렸죠. 3번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 대리는 법정 대리도 적용된다. 맞죠? 4번 대리인 을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봐봐. 재밌는 말이죠. 계약을 체결했는데 대리인이요. 체결하기 전에 줄과 이미 파산. 이 말의 뜻이 무슨 말이에요? 대리권이 소멸했단 말 아니에요. 여러분 대리권 소멸은 뭐가 있어?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파산, 성년, 후견 개식. 그러니까 대리인이 이미 파산이 됐단 말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파산 선고를 받았단 말은 대리권이 소멸했다 이 말이죠. 소멸한 상태에서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이 말의 뜻은 한꺼번에 얘기하면 무슨 대리다? 무권 대리 이 말이에요. 알겠죠? 무권 대리. 그래서 무권 대리인 경우 상대방 병이 뭐다? 선의 무과실인 때는 갑에게 그 계약의 효력을 말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러면 이거 대리인 을은 맞는데요. 병 앞에서 좀 써줘. 상대방 병이 상대방이라고. 사례 문제를 그대로 갖다 해놨더니요. 그 다음 본인 갑에게 갑 앞에다가 본인이라고 좀 써줘. 했어요? 그걸 안 하면 우리가 말할 때는 갑을병인데 무슨 말인지 알 수 없게 되어있죠. 사례 문제를 갖다가요 지문으로 해놓으니까. 됐죠? 병이 누구일 때? 선의 무과실. 이거라니까요. 대리권이 없다. 무권 대리, 선의 무과실, 표현 대리. 누가 책임을 져? 본인. 자, 5번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는 줄과 어디를 기준으로? 대리 행위 당시. 그 다음에 어떻게 재판상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후의 사정은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64번 틀린 것은 63번의 정답 몇 번이에요? 2번이요? 자, 64번의 1번은요. 갑소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을 차용하라고 갑으로부터 부탁받은 을 줄과 부탁받은 인간을 뭐라고 그래? 이거 기본 대리권 아니에요. 자기네 집 저당 갖고 돈 빌려오라 이 말이죠. 이 말이 기본 대리권이라니까요. 대리권. 알겠죠? 그러면 자기 명의로 줄과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한 후, 그러면 담보로 정하고 금전을 정한 경우 줄과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가 없다. 거기만 줄과 단대 줄고만 안 돼. 맨 끝에 부탁받은 을이 그 다음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했다. 소유권 이전 등기 표현 대리가 성립될 수 없다. 왜 그렇죠? 왜 성립할 수가 없다? 뭐가 없다? 여러분 봐봐. 여러분 상식 아니에요. 여기 한번 봐봐요. 지금요 갑이요 이게 집이란 말이죠. 이 집을 나한테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줬어. 대리권을. 그런데 내가요 등기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내 앞으로 이것을 등기를 했어. 내 앞으로. 내가 대리 내 앞으로 등기했어. 그러면 지금 여기에 뭐라고 되냐? 등기부에 이름이 을로 됐지. 을로. 갑이 나한테 집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줬는데 내가 그 사람의 인감도장하고 인감증명서 가지고 있어가지고 등기 서류를 조작해서 내 앞으로 등기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 등기부에는 갑으로 등기돼 있어? 을로 돼 있어? 을로 돼 있죠. 대리로 돼 있죠. 그런데 내가 이걸 가지고 이제 병한테 가서 이제 이걸 보여주면서 집을 팔 거 아니에요. 팔 때 나는 갑의 대리인 을이다. 말이 돼 안 돼? 등기부에 지금 누구 이름으로 등기돼 있어? 을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나는 을인데 이렇게 얘기하지.
나는 갑의 대리인 을이다 이런 말을 써 안 써?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리인이 등기 원인 사실을 조작해서 자신 앞으로 이전 등기를 했다. 이 말의 뜻은 뭐를 하지 않는다? 현명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아까 우리 뭐라고 했죠? 표현 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현명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이 말의 뜻이 현명을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명을 하지 않으니까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이건 우리 시험에서 나왔던 똑같은 지문이에요. 알겠죠? 자, 2번. 복대리인의 법률행위에 대해서도 표현 대리의 법리가 뭐가 된다? 적용된다. 복대리 되죠? 이민대리. 3번.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에서 대리권 수요의 표시는 대리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가운데 줄고 대리권의 수요 표시, 거기다 뭐냐? 방법에 제한 없다. 대리권 수요를 하는 것은 방법에는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대리권을 준 듯한 그것만 있으면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4번은요. 126조에서 말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들에서 현재 대리권을 가진 자 줄고 현재 대리권을 가진 자 이꼴 기본 대리권이죠. 무슨 대리권? 기본 대리권. 그래서 125조는 대리권이 없어야 돼. 126조는 현재 대리권이 있어야 돼. 129조는 과거에 있고 현재 없어야 돼. 그래서 129조는 과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과거 있는 사람을 저 사람 과거 있다고 하지 마. 기분 나빠. 129조라고 얘기해줘. 자, 5번요. 대리인이 대리권 소매로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권 소매로 아까 말했죠. 129조는 뭐라고 했죠? 129조는 뭐다? 자기 자신의 대리권이 소매라고 난 다음에 자기가 직접 법률행위한 경우, 대리권이 소매라고 난 후에 복대리인을 선임해서 대리한 경우. 알겠죠? 그래서 거기 보면 대리인이 대리권 소매로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을 하여금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 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상대방이 대리인의 대리권 소매 사실을 알지 못하여 복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고 줄고 선임. 그 다음에 믿는데 과실이 없었다. 무과실. 그러면 상대방이 선임 무과실이죠? 이럴 때는 표현대리가 뭐 할 수 있다? 성립할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5번 정답이죠. 자, 65번은요. 과거에 가졌던 대리권이 소멸. 그럼 몇 조다? 129조. 그런데 아까요? 129조가 뭐를 하게 되면 두 번째 줄 권한을 넘은 그러면 몇 조가 된다? 126조가 된다. 그래서 129조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129조 표현대리를 기본 대리권으로 해서 126조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2번 재밌는 말. 본인으로부터 아파트에 관한 임대 등 일체의 관리 권한을 위임이란 말이 있으면 이것은 뭐다? 기본 대리권. 그러면 뒤에 볼 필요가 없죠. 무조건 무슨 대리? 표현 대리. 그래서 본인으로 가정하여 아파트를 임대한 자가 이게 형이에요. 다시 자신을 본인으로 가정하여 임차인에게 아파트를 매도한 경우, 매도했죠? 매매계약은 줄고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 이꼴 무슨 대리다? 표현 대리 이 말이죠. 3번 주택조합의 대표자가 줄고 조합원 총회 총일 거리를 거치지 않고 조합원 총유에 속하는 줄고 건물의 처분. 이러면 아까 뭐라 했죠? 총유의 경우는 사원총회 결의를 해서 처분해야죠. 그런데 이건 조합원 총회를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총회를 열지 않고 처분했죠. 처분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무효. 126조 표현 대리가 적용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무효이면 모든 것이 다 무효이죠. 그래서 표현 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4번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의 규정은 임의 대리, 그 다음 무슨 대리? 법정 대리다 써 일상 가사 대리권 이렇게 적용된다. 여러분요, 125조, 126조의 표현들에서 상대방의 악이나 과실은 본인이 입증 책임을 진다고 그랬죠? 잘못 썼네요. 125조고 129조. 126을 129로 바꿔. 129. 알겠죠? 129. 3번은요? 3번이 원래 정답인데요. 5번 그냥 틀렸다 하지 말고 125, 129. 9라고 했고 잘못 썼어. 알겠죠? 자, 됐죠? 129로 바꿨죠? 다행이에요. 자요, 66번은요? 틀린 것은요? 무효죠?
자, 그럼 잠깐요. 설명돼요. 뭐죠? 잠깐 쉬었다가 한꺼번에 설명이 나을 것 같은데요.